우리는 와이파이나 클라우드처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아주 단순한 거, 바로 눈에 보이는 선 하나에서 시작된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자, 지금부터 그 평범해 보이는 케이블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이 이더넷 케이블 아마 수천 번은 꽂아보셨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 평범한 플라스틱 선 안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보내는 이메일, 친구랑 나눈 대화, 방금 본 그 영상, 이런 디지털 정보가 어떻게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물리적인 신호로 바뀌는 걸까요? 자, 이 복잡한 여정을 이해하려면 일종의 지도가 필요해요. 바로 TCP/IP 모델이라는 건데요. 인터넷 통신의 모든 과정을 딱 4단계로 나눠놓은 거예요. 데이터는 이 4개의 층을 순서대로 다 거치거든요. 오늘은 다른 건 다 제쳐두고 가장 기본, 모든 것의 시작점인 맨 아래, 데이터 링크랑 물리계층, 여기에만 집중해 볼 겁니다. 디지털 신호가 진짜 세상으로 튀어나오는 바로 그 지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마주하는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또 어떻게 보면 엄청난 문제예요. 뭐냐면 컴퓨터는 오직 1과 0, 그러니까 비트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0을 우편으로 보낼 수도 없고 1을 택배로 붙일 수도 없잖아요. 결국 이걸 뭔가 물리적인 신호로 바꿔야만 하는 거죠. 과연 어떻게 할까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리선을 통해서 전기를 흘려 보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진짜 엄청나게 얇은 유리관을 통해서 빛을 깜빡이는 거예요. 자, 그럼 우선 우리한테 제일 익숙한 거, 아마 여러분 책상 위에도 지금 있을 법한 그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바로 이거죠. 우리가 흔히 랜선이라고 부르는 UTP 케이블입니다. 이걸 딱 갈라보면요. 안에 4쌍의 구리선이 들어있는데 이름 그대로 이 선들이 서로 막 꼬여 있어요. 근데 진짜 재밌는 건 이 단순한 꼬임이 핵심 기술이라는 거예요. 엔지니어들이 그냥 선을 꼬는 것만으로 주변에서 오는 정기적 간섭, 그러니까 노이즈를 기가 막히게 상쇄시키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정말 간단하면서도 기발하지 않나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광섬유, 바로 파이버 옵틱입니다. 이건 전기가 아니라 빛을 쓰는 거예요. 말 그대로 유리로 된 섬유 가닥에다 대고 빛을 깜빡깜빡하면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빛을 쓰니까 당연히 전기적인 노이즈 같은 거에 전혀 영향을 안 받겠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고 또 아주 멀리까지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인터넷의 등뼈 같은 역할을 하지만 아무래도 좀 더 예민하고 비싸다 보니까 아직까지 짧은 거리는 구리선을 많이 쓰는 거죠. 좋습니다. 이제 우리의 1과 0이 전기 신호나 빛 신호로 바뀌어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혼돈이죠. 만약에 모든 컴퓨터가 한꺼번에 막 신호를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서로 부딪혀서 엉망이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신호가 옆집 컴퓨터가 아니라 정확히 내 컴퓨터로 와야 한다는 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에겐 일종의 교통규칙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 규칙은요, 되게 상식적이에요. 마치 예의 바른 대화법 같다 할까요? 바로 말하기 전에 먼저 듣기입니다. 컴퓨터 같은 장치들이 데이터를 보내기 전에 지금 통신선이 조용한지, 누가 쓰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만약에 조용하면 보내고 누가 쓰고 있으면 잠깐 기다리는 거죠. 혹시라도 재수 없게 동시에 보내서 충돌이 일어나면 둘 다 일단 멈추고 각자 랜덤한 시간만큼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합니다. 이 간단한 규칙 하나가 네트워크가 아수라장이 되는 걸 막아주는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가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정확한 목적지를 찾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주소가 필요해집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노트북, 심지어 스마트 TV까지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모든 기기 안에는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 줄여서 NIC라는 하드웨어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NIC에는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딱 정해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고유 번호가 새겨져 있는데 이걸 바로 맥 주소라고 부릅니다. 딱 보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숫자랑 알파벳 조합 같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아주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주소예요. 원래는 컴퓨터가 알아듣는 48자리의 0과 1로 된 숫자인데 우리 사람이 읽기 편하게 12자리의 16진수로 바꾼 거죠. 중요한 건 이 주소는 전 세계에서 절대로 겹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유일무이한 주소 덕분에 데이터가 수많은 기기들 사이에서 헤매지 않고 정확한 칩을 찾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책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러분이 쓰고 계신 컴퓨터에도 이 주소가 떡하니 존재합니다. 명령어 몇 글자만 치면 금방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물리적 주소가 바로 여러분의 기기를 전 세계 네트워크에 연결해주는 유일한 신분증인 셈이죠. 자, 이제 신호는 거의 빛의 속도로 달리고 교통규칙도 딱 정해졌어요. 완벽해 보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게임하다가 렉 걸리고 영상 보다가 버퍼링을 겪는 걸까요? 데이터가 그렇게 빠르다면서 도대체 뭐가 그 발목을 잡는 걸까요? 그 원인은 바로 여러 종류의 딜레이, 즉 지연 시간 때문입니다. 이 딜레이라는 게요, 그냥 한 가지가 아니에요. 네 가지 장애물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합작품입니다. 첫째는 데이터를 통신선 위로 전부 다 밀어넣는 데 걸리는 시간, 이게 전송 딜레이고요. 둘째는 신호가 물리적인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이건 전달 딜레이. 셋째, 중간에 있는 라우터 같은 장비들이 이 데이터를 딱 보고 넌 어디로 가야겠구나 하고 생각하는 시간, 이게 처리 딜레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앞선 데이터가 너무 많아서 내 데이터가 그냥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 이게 바로 큐인 딜레이, 즉 대기 시간입니다. 물론 물리적인 거리, 즉 전달 딜레이도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왜 이렇게 느려? 하고 체감하는 렉의 가장 큰 원인은요, 대부분 마지막 두 가지, 바로 처리 딜레이와 큐잉 딜레이에서 와요. 특히 네트워크가 복잡하고 바쁠 때 여러분의 데이터는 라우터나 스위치 같은 장비 안에서 말 그대로 디지털 교통체증에 갇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는 렉의 진짜 주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케이블에서 시작해서 그 안을 흐르는 신호, 그리고 그걸 다스리는 규칙을 거쳐서 결국 우리가 매일같이 느끼는 느림, 즉 딜레이의 원인까지 쭉 훑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화려한 디지털 세상은요, 결국 물리적인 한계를 가진 아주 현실적인 토대 위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단순하게 전선을 꼬아놓은 설계, 반도체 칩에 영구적으로 새겨진 주소, 그리고 데이터가 다음 차례를 기다리며 줄 서 있는 시간까지, 이 모든 물리적인 현실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의 디지털 경험 전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제 말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기실 필요는 없어요. 이 딜레이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거의 모든 컴퓨터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아주 간단한 도구를 쓰면 됩니다. 바로 핑이라는 명령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특정 목적지까지 아주 작은 데이터 쪼가리를 하나 보냈다가 그게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총 시간을 재는 거예요. 이걸 왕복 시간이라고 하죠. 한번 해보시면, 예를 들어 국내에 있는 서버에 핑을 쏘면 응답이 엄청나게 빨리 오는데, 저기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서버에 쏘면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리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사이에 거쳐야 하는 수많은 라우터들이 저마다 처리 시간과 대기 시간을 조금씩 더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렇게 신호가 케이블 안에서 어떻게 이동하는지 아는 건 사실 첫걸음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이 케이블과 케이블을 서로 연결해서 진짜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주는 장치들, 그러니까 스위치나 라우터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